안녕하세요, 박꿈입니다. 오늘은 50만 구독자 기념 Q&A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댓글을 통해서 그 중에 무작위로 추첨해가지고 상품을 이제 보내드릴 거고요. 그때 문의 주신 것들도 좀 많아가지고 마늘님께서 좀 추려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질문 한 10개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이 Q&A 영상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실까요? 첫 번째는 뭐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질문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드리는 건데, 박거미님 연금저축 계좌에도 책에서 소개한 것처럼 그렇게 운영하고 계신가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양심적으로 솔직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제 꿈 하느님께서 보시니까 아시겠지만 좀 달라졌어요. 유튜브를 시작할 때 저와 지금의 제가 많이 달라졌거든요. 저도 컨텐츠를 준비하고 투자를 하면서 좀 더 성숙하게 됐던 것 같아요. 초반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하고 있는 걸 그대로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책에 있는 것 그걸 그대로 제가 계속 그대로 실행을 했죠.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지금 생각이 좀 달랐어요. 제가 할 수 있는 투자와 내 가족이 할 수 있는 투자와 내 친구가 할 수 있는 투자와 대중에게 얘기할 수 있는 투자가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이거는 다른 게 맞다고 이제 결론을 내렸어요. 제가 실제로 하고 있는 매우 리스키한 것들도 많이 있고 얘기를 못할 것 같아요, 평생. 이런 것도 많이 있지만 적어도 내가 대중에게 얘기하는 사람이라면 범용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 주변에 벼락부자 한 명을 보고 당연히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 중에 그 사람이 가장 많이 벌었으니 그 사람이 결과다. 이게 진리에 가까운 방법이다. 그렇게 믿고 그 방법만 이렇게 고수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 대중을 상대로 얘기할 때는 그 범용성을 넘어서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저는 자산 배분의 얘기를 최대한 더 많이 할 거고, 그리고 제가 얘기할 수 없는 투자는 아예 따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다계좌 원포트가 저 깨졌어요. 원래는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하나여야 된다. 그 생각을 강박적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직업상 얘기할 수 없는 게 생기다 보니까 완전히 구분하게 됐어요. 그럼 솔직히 네. 한 번도 저희 콘텐츠나 책에서 다룬 적 없지만 솔직히 이거 하고 있다. 이거 뭐예요? 솔직히 하고 있다? 저는 코인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장되지 않은 기업의 주식에 관심이 많아졌어요. 이렇게 된 이유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선에는 저는 시장이 비싸다고 생각을 한 지가 좀 됐기 때문에 많이 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안전자산 위주로 비중을 계속 채우고 있다가 그래도 이 투자자의 그 욕심과 즐거움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를 풀 수 있는 곳이 없어가지고 찾고 찾다 보니까 그런 투자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투자라는 게 투자자만이 느낄 수 있는 즐거움 있잖아요. 이거 버릴 수 없겠다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시간이 지나서 기회가 된다면 제가 그 투자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고 충분히 내가 경험했고 느껴가지고요, 이거를 얘기할 수 있겠다는 단계가 되면 그때는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합봉님이 질문 주셨고요. 하루에 일하는 시간과 자기 개발하는 시간이 몇 시간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독서 몇 시간, 운동 몇 시간, 항목도 궁금합니다. 저요? 저 사실 일밖에 안 하는데 제가 그 문제이기도 해요. 제 문제를 제가 잘 알아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약간 워커홀릭 기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딱히 짐이 없고 일 속에서 재미를 찾아야만 했고 그거를 엄청 중요시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일만 하는데 운동은 안 하고 자기 개발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책도 읽지만 제가 현명해지고 제가 더 투자를 잘하고 많이 알아야 그걸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일종의 직업병처럼 계속 그렇게 하는 것 같고요. 그것도 결국엔 일이거든요. 제가 취미라고 생각하고 타임킬링으로 뭐 하거나 이런 거는 거의 없어요. 그 답변이 되게 심플하게 나오는데 저는 일주일 내내 일만 하고요. 유일하게 일이 아닌 거 하는 거 몇 개는 있어요. 세차 좋아하고요. 세차 좋아하고 그다음에 잠들기 전에 넷플릭스 보다 잠드는 거. 요새는 디즈니 플러스를 보고 있습니다. 그거 1시간씩 정도 되는 것 같고, 세차는 한번 하면 그래도 한두 시간. 홍찬홍님께서 질문 주셨고요. 주변 정말 친한 지인에게 연금저축을 추천한 적이 있는데 지인은 지금 돈이 많이 들어가는 시기인데 노후를 준비하는 게 의미가 없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도 그 부분이 크게 공감되어 별다른 답변을 주지
네. 그리고 많이 받아진 질문이고요. 제가 경험도 되게 많은데 우선에 제가 내린 결론은요. 제가 자체적으로 내린 결론은요. 투자는 전도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투자는 전도가 불가능해요. 우리가 잘 생각해봐요. 전도라는 건 종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나의 특정 사상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사람한테 믿게 만드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너무 어려운 일인데 본인이 느끼면 너무 쉬운 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느끼기 전까지 저는 투자 전도를 하지 말자는 게 제가 주로 드린 말씀이에요. 사연이 많이 들어와요. 자기 남자친구가 또는 자기 배우자가 투자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다 쓴대요, 그냥 욜로. 자기가 볼 땐 답답한 거예요. 너 나중에 뭐 하려고 그래? 그리고 뜯어 고치려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안 고쳐져요. 노후를 준비하는 건 미래에 있는 나에게 돈을 주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나이 든 모습에 내가 앞에 앉아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사람한테 내가 10,000원을 주면 이게 100만 원이 되어서 그 사람한테 간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생각보다 지금의 나의 삶을 조금씩 아껴서 미래에 있는 내가 풍족해지는 거를 상상하면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는 우리가 내가 보낸 10,000원이 엄청나게 불어난다는 가정이 있잖아요. 이거는 투자를 해본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10,000원을 주는데 이 사람이 10,000원으로 받잖아요. 저축이잖아요, 이건. 이 개념은 그 뇌파를 측정해 보면 미래에 있는 나를 바라보는 모습이 옆집 아줌마를 바라보는 모습과 똑같이 받아들인다고 해요. 우리가 지금 당장 서먹한 앞집에 가지고 띵동 해가지고 월 34만 원씩 줄 수 없다면 연금도 준비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걸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연금저축에 세공제를 하는 걸 넣어놓는 거예요. 연말정산하고 한 100만 원 배타내보면 100만 원까지 안 가더라도 배타내보면 너무 아깝거든요. 그 달 월급이 없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런 거 한두 번 겪다 보면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연말정산, 소득공제 이런 걸 찾아서 하게 돼요. 그게 정상이죠. 그러니까 정말 미래가 걱정이 되고 나의 노후가 걱정이 돼서 준비하는 사람보다는 지금의 나의 이득을 쫓는 게 더 빠르고 직관적이기 때문에 만약에 옆에 계신 분한테 연금저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면 노후에 대한 걱정을 계속 주지시키는 것보다는 너 연말정산 나 이번에 100만 원 돌려받았다? 하면서 어떻게? 연금저축 하면 돼. 400만 원 주면 50몇만 원 나와. 이렇게 가볍게 접근하는 게 우선의 방법은 더 낫습니다. 네, 성진님이 질문 주셨고요. 박고민님이 즐겨보시는 금융 쪽 유튜버 분이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박고민님 다음으로 추천하는 유튜버 분들. 추천하는 유튜버라. 이거는 제가 별로 드릴 말씀이 없는데. 안 보시잖아요. 네. 안 보시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많이 있죠. 영향을 안 받으려고 최대한 멀리하게 돼요. 오히려 더. 제가 몸담고 있는 그 시장을 더 멀리하고 그래야 나의 순수한 나만의 색깔과 나만의 생각 같은 게 담겨질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슈카월드 형 거밖에 안 봐요. 슈카님 건 왜 보세요? 최고죠. 최고예요. 슈카월드는 정말 금융을 그렇게 풀어낸다는 건 사실 금융이라고 생각하고 안 보는 사람 많지 않을까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제가 한 번도 안 봤어요. 진짜요? 진짜요? 우와, 신기하다. 그 180만 명인가 그 중에 말림 없는 거예요? 우와, 대박. 그래요? 슈카 형 거를 보면 우선에 세상 돌아가는 거 진짜 알 수 있게 되고요. 특히 투자자가 관심 가질 만한 세상의 변화, 그거를 너무 재미있게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를 딱 느꼈어요. 이렇게 타고난 사람들이 있구나. 저 타고난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봐도 되겠구나. 그리고 따라올 수가 없으니까. 염도영님께서 질문 주셨고요. 어떤 분들은 시드머니가 얼마 안 될 때는 우선 저축을 통해 시드머니를 늘리는 것이 좋고 자산 배분을 신경 쓰는 시간이 오히려 아깝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박범희님은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재테크라는 것을 시작할 때 처음부터 자산 배분을 적당히 하면서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어느 정도 시드머니가 쌓이면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요? 투자라면 타이밍은 언제쯤일까요? 그건 제가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에요. 많은 질문이 있었고 저도 그 답을 찾아내는데 시간이 좀 필요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확고해요. 저축으로 시드 모으고 나서 투자하는 거 저 반대고요. 대신 모아가는 과정은 자산 배분을 할 필요는 없으나 투자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자산 배분으로 모을 필요는 없어요. 모이고 나서 자산 배분을 해도 돼요.
근데 모아가는 과정을 그냥 아예 투자에서 멀어져 있는 저축을 하는 것은 저는 반대. 투자는 저는 반드시 수업료라는 게 든다고 생각해요. 수업료라는 게 들기 때문에 심지어 만약에 작년에 투자를 시작하셨는데 아직까지 수업료 한 번 안 내시고 너무 좋은 결과만 있으셨다면 아마 지금부터는 좀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료 없는 투자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아가는 과정에서 수업료를 내고 느끼고 하다 보면 목돈이 되어 있을 때 그래도 뭔가 배운 게 있을 거라는 말이죠. 그러면 큰 돈이 딱 됐을 때는 아 그래 이걸로 몰빵하면 안 되는 거 정도는 알잖아요. 근데 투자를 아예 안 하고 목돈이 되고 나서 투자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 돈은 보통 첫 번째로는 투자를 제대로 해보기도 전에 사기당하고요. 그만큼 이 돈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업료를 그 돈으로 내게 되는 수가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제가 직업적으로 너무 많이 봐서 그래요. 제가 PB 생활하면서도 퇴직금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퇴직금 막 1억이잖아요. 막 억대인데 그걸 가지고 와서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하시는 거예요. 부담스러워 죽겠어요. MDD라는 거 부르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손실의 양도 정해져 있지 않고 내가 얼마나 벌고 싶은지도 전혀 정해져 있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회사 생활만 열심히 하시다가 진짜 막 1억 5천, 2억 가지고 가셔가지고 그걸로 주식 막 하나 몰빵하고 그래요. 그거 말리는데 진짜 며칠이 걸려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그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낮죠. 그러니까 저는 저의 개인적인 통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수업료는 작을 때 내는 게 좋고 그건 빠를수록 좋기 때문에 모아가는 과정도 저는 투자였으면 좋겠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박유림님께서 질문 주셨고요. 내 돈은 내 손으로라는 슬로건을 정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그렇죠. 내 돈 내 손으로. 되게 뻔한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지키기 힘든 거거든요. 제가 봤던 되게 슬픈 투자들, 힘들어했던 투자, 안 좋은 투자들은 대부분은 남이 판단해 줬어요. 그거는 돈을 벌어도 슬펐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되게 많았어요. 증권사 창고 오셔가지고 돈 가지고 오셔가지고 뭐 사주세요 이러면 그거 무슨 나 처음 들으니까 무슨 회사예요? 이러면 아 그거 제 친구가 뭐 아는 회사라는데 그거 사면 된대요. 그런 투자 진짜 많거든요. 진짜 많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막 급등해요. 그럼 언제 팔아야 될지 그거도 힘들잖아요. 언제 팔아야 될지라는 그 스트레스로 막 몇 주를 버텨요.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오르는 만큼 급락도 있죠. 그러면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나라는 걸로 또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만약에 기다렸다. 그럼 기다려가지고 다시 올라가가지고 진짜 많이 벌어서 매도를 했어요. 그럼 축하드려야 되잖아요. 축하합니다 이러면 뭐라는 줄 알아요? 저 출금하 다시는 주식 안 하고 싶어요 이래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도 사실 진짜 막 수익률 수십 프로가 나도 투자를 싫어하고 떠나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내 돈을 내 손으로 하지 않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디서 누가 무슨 얘기를 하던 간에 마지막 의사결정만은 내 돈이니까 내 손으로 하자. 그 얘기를 이렇게 슬로건 삼게 됐죠. 내 손으로 하면요. 마이너스 20%가 나도 생각보다 힘들지 않고요. 플러스 20%가 나도 그 기쁨은 훨씬 배가 돼요. 그래서 투자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수익과 손실의 여부가 1차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했냐, 내가 고른 거냐, 아니냐가 더 중요해요. 신님께서 질문 주셨고요. 신님요? 네, 근데 그 유명하신 분 아니에요? 그래요? 그분 아니시네요. 자산 배분에서 안전자산으로 금이나 달러 등을 알려주셨는데 시대가 바뀌면서 비트코인이 디지털금, 이더리움이 디지털 원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정보를 본 적이 있습니다. 코인이 워낙 변동성이 큰 시장이다 보니 고민님 채널에서 다루는 내용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되지만 해당 의견에 대해서 고민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는 팩트는 사실 없죠. 여기는 완전한 의견의 단계죠. 자기의 생각인데 제 생각 진짜 말씀드린 적이 없어가지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직 안전자산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디지털 금의 위상은 아직은 부족하다. 하지만 그 자체가 투자할 만한 가치가 되는가, 투자할 대상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왔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비트코인을 누군가 투자하려고 한다면 이게 가치가 있어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변동성에 투자를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지금 시장이 되게 빠졌을 때, 시장이 빠졌을 때 반대적으로 올라와 주거나 잘 버텨줘야 안전자산이잖아요. 근데 같이 빠지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아직은 위험자산의 느낌이 강해요. 그 디지털 금이라는 거는 궁극적으로 많은 코인 중에서 비트코인이 추구하는 목표일 뿐 지금 그렇게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금을 안 사고 비트코인을 산다는 건 저는 아직은
그때는 아닌 것 같고, 금 사는 사람이 자산 배분의 일부로 비트코인을 사는 거는 오케이. 투자 자산이죠. 투자 자산이고, 이걸 투자할 때는 마음가짐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는 변동성이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가치에 투자를 해라고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이 비트코인은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변동성이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의 가치를 파헤치려고 하면 끝이 없고 계속 막다른 길에 부딪히게 되거든요. 투자를 할 수 없게 돼요. 가치를 중시하는 사람은 아예 살 수 없게 돼요. 근데 그 자체가 얘가 가격이 올라가 줄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아예 버리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능성만 취하자. 그 변동성만 취하자. 내 자산의 10%를 넘지 않게, 더 보수적으로는 5% 넘지 않게 그 정도만 얘를 가지고 있자. 왜냐? 얘는 가치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변동성은 확실히 보여주고 있으니까 돈을 벌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거기에 투자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요. HYS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투자 종잣돈을 모으는 과정이 지루하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고민님은 이 과정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너무 공감되는 질문이네요. 투자는요, 돈을 불리는 투자랑 지키는 투자랑 즐거운 투자가 다 달라요. 그럼 폰트가 3개예요? 아니요. 그렇다기보다 지키는 투자는 자산 배분이잖아요. 불리는 투자는 주식이거든요. 즐기는 투자는 이제 단타 테마주, 뭐 정치 테마주 이런 거 쫓아다니면 즐기는 투자가 돼요. 자, 이 세 개를 조화를 이루는 게 좀 중요해요. 제일 좋은 건 자산 배분 포트 속에 나의 자산을 불려줄 수 있는 그 주식을 발굴을 하고 걔가 불려주는 거고, 그러니까 지키는 투자 속에 불리는 투자가 들어가면서 나는 한켠에는 즐기는 투자가 있어주는 게 낫죠. 투자가 종잣돈을 모으는 과정이 지루하다고 하셨잖아요. 그거 잘 알고 계신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돈을 무난하게 불려가는 건 지켜가는 투자잖아요. 그거 되게 지루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즐거움을 찾으면 아예 안 맞아요. 즐거움을 찾으면 아예 다른 투자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충돌이 계속 생길 때는 그렇게 해라고 말씀드리죠. 즐기는 투자를 위한 계좌나 이런 거를 따로 만들어 두시고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여기서 즐거움만 계속 취하되, 한쪽에는 진짜 무관심의 끝, 무관심 속에서 계속 내가 돈을 공급해 주면서 서서히 커가고 있는 그런 씨드를 키워가는 게 낫죠. 씨드 키우는 과정, 뭐 어떤 것도 마찬가지겠죠. 적립하는 과정 자체가 제일 지루해요. 결론은 정상이고요. 즐거움을 만약에 원하신다면, 투자자의 자아 실현이죠. 그거를 원하신다면 그걸 하기 위한 완전히 별도의 조그마한 소액의 그 계좌를 만들어 가지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임스 H. 표훈님께서 해주신 질문인데요. 하이리턴 욕심에 하이리스크 투자만 자꾸 눈에 띄는데 이 병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랑 맥락이 비슷한데요. 하이리스크 투자는요, 진짜 완전히 내가 받아들일 수 있고 내가 너무 잘 알고 또는 내가 너무 고수다, 그렇다면 많이 하고 그런 사람들 많이 부자가 돼요. 근데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서는 그 사람들도 절대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거죠. 고수들은 레버리지도 많이 쓰고요. 그렇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잘 활용할 줄 아는데 그 사람들이 계속 돈을 많이 버니까 그게 예시로 계속 나오니까 아직 그걸 하면 안 되는 우리가 따라하게 된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잖아요. 그것도 애석하게 돼요. 빨리 겪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빨리 겪어야 될 그 시절에 진짜 다 해봤죠. 정치 테마주부터 온갖 테마주, 그리고 관리 종목 투자, 뭐 증권 방송 보고도 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해봐요. 그런 방법 쓰는 거의 목표는 오직 하나예요. 수익률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간을 앞당기는 거죠. 내가 두면 올라가는 건 알아요. 누구나 알아요. 이거를 빨리 벌고 싶은 거죠. 앞당기려고 그런 많은 노력을 하는 건데, 그래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계속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딱 배우게 될 거예요. 와, 진짜 나 죽어도 이거 못하겠다라는 시점이 와요. 그 시점은 내가 의미 있는 투자금이 들어가가지고 의미 있는 손실이 딱 나잖아요. 그러면 한순간에 끊게 돼요. 그거에 임계치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의 경험을 비추어 봐도 그걸 겪기 전까지는요, 그 미련을 버리지 못했어요. 야, 어차피 투자할 거면 어차피 나이도 젊고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빨리빨리 해가지고 뻥튀기 하자는 욕심을 버릴 수가 없어요. 나는 왜 이렇게 하이리스크 그 욕심을 버릴 수 없는 걸까? 눈 딱 감고 한 500만 원으로 하고 싶은 거 그거 다 해보고 처참하게 박살나면 다시는 안 하게 돼요. 찐이다. 이거는
진짜 잃어봐야 돼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대여보고 털리는 걸 퇴직금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빨리빨리 해서 해보고 이건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구나라는 거를 빨리 깨닫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500만 원만 해보세요. 500이면 진짜 아파요. 500이면 헤어나올 수 없어요. 일반적인 우리 직장인들 기준에서 500만 원 중에 만약에 한 200만 원 날아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달에 회사 직장 생활하는 한 달 동안 힘들 거예요. 다시는 그걸 겪고 싶지 않습니다. 나나바님께서 질문주셨습니다. 박범희님 인생의 좌우명 및 모토가 궁금합니다. 그렇죠. 잠깐만. 아니 문구는 정해놓은 게 없어요, 사실. 원칙 있어요. 생각났어요. 지금의 저를 진짜 만든 것 중에 하나가 성장에 목맬 필요 없다. 내가 실패 안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항상. 예를 들어 내년에는 뭐 60만이 목표인가 이렇게 묻잖아요. 그럼 저는 그런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내년에도 넘어지지 말자, 지치지 말자, 매너리즘에 빠지지 말자, 구설수를 만들지 말자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투자도 100억이 목표입니까? 그런 거 그렇게 막 생각하는 것보다는 내가 뭘 잘해서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못해가지고 떨어지지만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평생 내가 몇 번의 실수를 안 하면 성공하는 게 투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모토를 달고 사는 거는요.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열심히 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무덤만 안 파면 저는 성공할 거라고 생각해요. 좌우명은 무덤을 파지 말자. 무덤을 파지 말자보다 성공에 너무 목매지 말고 넘어지지 않는 것에 집중하자.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기다리시던 1등 발표를 하겠습니다. 1등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죠. 어쨌든 제가 약 거의 1900개에 달하는 댓글을 전부 다 읽고요. 너무 감사한 게 많았거든요. 진짜 고를 수가 없는 상태였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좀 팬심이 돋보이는 그런 댓글을 선정을 했습니다. 바로 이가은님입니다.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요. 저는 사회 초년생 그리고 은퇴자 직장인분들 정말 많은 질문을 주셨지만 초등학생, 중학생 이런 친구들의 교육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한 질문을 주셔가지고요.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 같이 만나서 밥을 먹으면서요. 함께 이 금융교육을 어떻게 하면 이런 어린 친구들한테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 달아줄 테니까요. 그거 누르셔가지고요.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마늘님, 만약에 그 연락 안 주시면 어떡하죠? 밥은? 날아가는 건가요? 그때 생각할까요? 그때 생각할까요? 나중에 생각할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책과 상품을 받으실 174분의 추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보여드릴 영상은요. 저희가 실제로 174명을 추첨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이게 담아놨으니까요. 이것도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벤트 참여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이렇게 많이 부족하고 이런 미천한 유튜버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기업들 협찬 많이 받아가지고요. 이런 영상 많이 준비하고 이벤트도 많이 준비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새해 인사 미리 드려도 될 것 같다는 느낌도 드는데요. 다가오는 새해에는 원하시는 모든 수익률, 성투 달성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추첨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ETF 초보자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 질문 탑 56, 바로 이 책입니다. 수1번님 축하드립니다. 다음 책은 주식 초보자가 가장 알고 싶은 재무제표 최다 질문 탑 52입니다. 강추추님 축하드립니다. 다음 책은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 질문 탑 77입니다. S스템님 축하드립니다. 다음 책은 금융 초보자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 질문 탑 80입니다. 김유림님 축하드립니다. 다음 책은 투자 시프트 책입니다. 자, 2명이고요. 달리님 축하드립니다. 성찬홍님 축하드립니다. 다음 책은요. 돈 문제부터 해결하라 책입니다. 총 3명이고요. 화이팅님 축하드립니다. QW님 축하드립니다. 돈 문제부터 해결하라 마지막 당첨자는 SOO 수님입니다. 자, 다음 책은 여전히 서툰 어른입니다 책입니다. 총 3명이네요.
HT한님 축하드립니다. 채둥파파님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박성철님 축하드립니다. 다음 책은요, 나를 인정하지 않는 나에게, 세 분이시고요. JYY님 축하드립니다. 라이언 넬슨님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한상우님 축하드립니다. 다음 책은 미움받을 용기입니다. 세 분이고요. 빡빡랜드님 축하드립니다. 하쉬19님 축하드립니다. 히읗지은님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푸시 책입니다. 다솔마미님 축하드립니다. 여소연님 축하드립니다. 제임스 H 표님 축하드립니다. 다음 책은요, 우리가 인생이라 부르는 것들입니다. 세 분이시고요. 첫 번째는 슈쿠님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전병호님 축하드립니다. 김남옥님 축하드립니다. 다음 책은요, 돈의 밝은 아이로 키워라입니다. 총 10분이고요. 아리아님 축하드립니다. 진성초님 축하드립니다. GK님 축하드립니다. 배드울프님 축하드립니다. 용대이님 축하드립니다. 해피풀 보라해님 축하드립니다. 지현지님 축하드립니다. 닥스훈님 축하드립니다. 황지미님 축하드립니다. 김뿌뿌님 축하드립니다. 황종수님 축하드립니다. 다음 책은요, 전인구 선생님의 주식 투자 일주일 만에 뽀개기 책입니다. 총 20분이고요. 첫 번째는 레몬 녹차님입니다. 다음은 히스님 책입니다. 염도영님 축하드립니다. 김정대님 축하드립니다. 경하킴님 축하드립니다. 성연수님 축하드립니다. 장용민님 축하드립니다. 리SJ69님 축하드립니다. 진성초님 나왔는데요. 다시 하겠습니다. 강은주님 축하드립니다. 이은숙님 축하드립니다. LEBLAINE님 축하드립니다. 이거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어요. 부추샐러드님 축하드립니다. 이성님 축하드립니다. 서울생존기님 축하드립니다. 문성혁님 축하드립니다. DKM님 축하드립니다. 냉사탕님 축하드립니다. 권현지님 축하드립니다. 이현주님 축하드립니다. JB타이거님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책이 끝났고요. 다음 책은요, 주식은 어떻게 움직이는가입니다. 총 20분이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응응응응님 축하드립니다. 이코커플님 축하드립니다. 정수연님 축하드립니다. 호블러님 축하드립니다. 박재희님 축하드립니다. 재윤일상님 축하드립니다. 영님 축하드립니다. 해점님 축하드립니다. SH님 축하드립니다. 김뿌뿌님 축하드립니다. 김뿌뿌님 아까 나오지 않았나? 나왔죠? 그럼 넘길게요. 다시. 고인숙님 축하드립니다. 깜뿔님 축하드립니다. 주주님 축하드립니다. 다이어리님 축하드립니다. 김찬규님 축하드립니다. 이유리님 축하드립니다. 강호정님 축하드립니다. WMT 경제적 자유여행가님 축하드립니다. 스페셜님 축하드립니다. MPTT 아카이브님 축하드립니다. 김아름님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20분 당첨자를 뽑았고요. 그 다음 책은 ESG 머니 전략입니다. 이 책은 총 25명 추첨하겠습니다. CDYS님 축하드립니다. 나이스지니님 축하드립니다. 노신일님 축하드립니다. 성투왕님 축하드립니다. 형태님 축하드립니다. 궁금이님 축하드립니다. 김민규님 축하드립니다. 잘될거야님 축하드립니다. 너도 꽃처럼님 축하드립니다. 곽혜련님 축하드립니다. 문준영님 축하드립니다. 강민지님 축하드립니다. 박유림님 축하드립니다. 인절미 집사님 축하드립니다. JJ님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첼리투스님 축하드립니다. 세연초이님 축하드립니다. 신신님 축하드립니다. 치즈버거님 축하드립니다. 최광섭님 축하드립니다. 김지연님 축하드립니다. C님 축하드립니다. 유짱님 축하드립니다. 지운K님 축하드립니다. 윤화님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ESG 머니 전략 25분을 추첨했습니다. 자, 다음 책은요, TDF로 자율주행하라, 이 책입니다. 총 25명이고요.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박춘화님 축하드립니다. 린님 축하드립니다. 염승헌님 축하드립니다. 엣지름님 축하드립니다. 라라라님 축하드립니다. 이민지님 축하드립니다. 효선정님 축하드립니다. 판타무님 축하드립니다. 톰보이 3535님 축하드립니다. 제임스 킨님 축하드립니다. 이준협님 축하드립니다. 주연킴님 축하드립니다. 김연희님 축하드립니다. 이혜정님 축하드립니다. 원피스 조아님 축하드립니다. 공조팝나무님 축하드립니다. 강효진님 축하드립니다. 물리님 축하드립니다. 얼척이님 축하드립니다. SM초이님 축하드립니다. 김연옥님 축하드립니다. 하뽕님 축하드립니다. 뉴규뉴규님 축하드립니다. 달달님 축하드립니다. 김승환님 축하드립니다. 네, 자, 요렇게 TDF로 자율주행하라 25명 추첨을 했고요. 자, 그 다음 책은 제 책입니다. 제 책이 제일 많네요. 30명 지금부터 뽑겠습니다. 주주남매 발자취님 축하드립니다. 박재은님 축하드립니다. 아여서자님 축하드립니다. 낫예님 축하드립니다. 한지님 축하드립니다. H1님 축하드립니다.
전홍성님 축하드립니다. 소어님 축하드립니다. 고정민님 축하드립니다. 하부님 축하드립니다. 김성님 축하드립니다. KT팡님 축하드립니다. 메리님 축하드립니다. 감사민님 축하드립니다. 채널 오브 코어님 축하드립니다. 김달란트TV님, 주식 재테크 자녀양육님 축하드립니다. 가든님 축하드립니다. 홍준표님 축하드립니다. 문기원님 축하드립니다. 김나무님 축하드립니다. 강혜령님 축하드립니다. SU신님 축하드립니다. 애니멀 동물사랑님 축하드립니다. 보부부님 축하드립니다. 앵두맘2제이님 축하드립니다. 포메탈리카님 축하드립니다. KH황님 축하드립니다. 최윤희님 축하드립니다. 이영원님 축하드립니다. 지연임님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제 책 받으실 분 30분 추첨했고요. 자, 다음은 이벤트 물품입니다. 상품이죠. 먼저 티타드 치약 세트 받으실 분을 10분 추첨하겠습니다. 러블리걸님 축하드립니다. 김계영님 축하드립니다. 김도준님 축하드립니다. 정혜경님 축하드립니다. 작은 거인님 축하드립니다. EY17제이님 축하드립니다. 클로이 킴님 축하드립니다. 클로이라고 읽는 거 맞나요? 클로이 킴님. 나나바님 축하드립니다. 황동호님 축하드립니다. 제 본명이랑 이름이 똑같으시네요. 자, 이렇게 티타드 받으실 10분을 뽑았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자, 다음은 클럽 마사지기 받으실 분 10분을 뽑겠습니다. 검사실의 가면님 축하드립니다. 시몬영님 축하드립니다. 쭈쭈바엘님 축하드립니다. 리샘님 축하드립니다. 혜진장님 축하드립니다. 써니리님 축하드립니다. 위즈덤님 축하드립니다. 예진님 축하드립니다. 아론로그님 축하드립니다. 레이소다님 축하드립니다. 네, 이렇게 클럭 받으실 10분을 추첨을 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이렇게 총 174분을 모두 지금 추첨을 다 돌렸고요. 자, 이제 제가 해야 될 일은 남겨주신 모든 댓글을 읽고 마지막 한 분을 제가 뽑고 오겠습니다. 몇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차근차근 다 읽고 전부 다 읽은 후에 가장 기억에 남는 댓글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